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려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10월 14일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에서 북조선에 보내는 라디오 방송 고향의 바람과 시오카제의 공동 공개 녹화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공동 공개 녹화에서는 시오타 고우치 가고시마현 지사와 시모주루 타카오 가고시마 시장의 납치 피해자 등을 격려하는 비디오 메시지가 상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상에 올랐던 납치 피해자 마스모토 루미코 씨의 남동생 마스모토 테루아키 씨, 특정 실종자 소노다 하지메 씨와 토시코 씨 부부의 딸인 마에야마 리에코 씨, 그리고 특정 실종자 타나카 마사미치 씨의 여동생인 무라오카 이쿠요 씨로부터는 납치 피해자 등께 진심 어린 메시지를 호소했습니다. 공동 공개 녹화 후반부에는 납치 피해자 등의 구출을 기원하는 라이브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납치 피해자 마스모토 루미코 씨의 모교인 가고시마 여자고등학교 음악부와 가고시마 여자고등학교의 졸업생으로 결성된 여성 합창단 플라노스가 출연해 노래를 선보였으며 그 외에도 가수 야마토 씨, 우사미 유미코 씨, 사야 씨가 출연해 각자 마음을 담은 악곡을 선보였습니다. 또 가고시마의 선전 캐릭터 구리부도 응원에 참여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납치 피해자 전원이 하루빨리 귀국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출연자와 관람객 모두가 함께 고향을 합창했습니다. 오늘은 공동 공개 녹화에서 수록된 메시지 중에서 납치 피해자 가족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납치 피해자 마스모토 루미코 씨의 남동생 마스모토 테루아키 씨의 메시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루미 누님 잘 지내십니까? 납치 피해자 여러분들도 건강하십니까? 저는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 마스모토 루미코의 남동생 마스모토 테루아키입니다. 여러분께서 납치된 지 이미 오랜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우리는 2002년 평양 정상회담 이후에 북조선이 숨기고 있는 많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 모두를 되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본 정부에 전 세계를 돌면서 북조선에 압력을 가할 것을 요청하면서 여러분들을 구출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21년. 여전히 여러분들을 별 면목이 없다고 할까.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의 역부족인지 일본의 역부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여코다 메구미 씨의 모친이신 여코타 사키에 씨께서는 서명 활동 등을 하실 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디 자기 자식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납치 사건의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켠에서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직 일본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루미 누님을 구출하기 위해서라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살아서 돌아와 주십시오. 이어서 특정 실종자 소노다 하지메 씨와 토시코 씨 부부의 딸인 마에야마 리에코 씨의 메시지입니다. 가고시마현 서오군 오사키초 출신의 소노다 하지메 그리고 토시코, 아버지, 어머니, 딸 리에코입니다. 북조선에 계신다는 아버지, 어머니 일전에도 메시지로 호소했는데 들으셨습니까? 메시지 부모님 귀에도 닿았습니까?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께서 행방불명이 되어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로부터 벌써 52년째가 됩니다. 대단히 힘들고 슬픈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건강은 괜찮으신 겁니까? 이런 것들만이 걱정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열심히 협조해주고 계시니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손자와 증손자까지 모두 33명의 대가족이 되어 반드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좋은 소식이 오기만을 바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추운 겨울이 찾아옵니다. 추위를 많이 타시는 아버지, 어머니, 자신의 건강 잘 챙기시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미츠하키 씨도 항상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빨리 보고 싶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좋은 날이 꼭 올 거라고 다짐하면서 이 메시지가 아버지, 어머니께 닿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리에코로부터. 리에코 올리. 끝으로 특종 실종자 타나카 마사미치 씨의 여동생 무라오카 이쿠요 씨의 메시지입니다. 마사미치 오라버니 이쿠요입니다. 행방불명 되신 지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독립해서 저는 코코부에서 오라버니께서 돌아오시기만을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진전도 없는 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미안합니다. 당시 치바에 가면 오라버니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오라버니의 모습을 찾아 몇 번이나 발걸음을 옮겼는지 올해도 치바에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은 오라버니께서 살고 있었던 동네도 완전히 바뀌어 버려
예전의 모습은 없습니다. 남편도 23년 전에 한 번 더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만 수술이 잘 안 되어 오라버니 걱정을 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바라키에 살고 있는 가짱도 오라버니가 돌아올 때까지는 무덤을 돌봐준다고 했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올 6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저도 작년에 몸을 다쳤는데 이제 겨우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건강할 때 만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북조선은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날씨도 더욱 추워져서 추위를 많이 타는 오라버니가 걱정이 됩니다. 생각나는 것은 코쿠부에 왔을 때 카라오케 스나쿠에서 오라버니가 불렀던 카라지시 보탕 지금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너무 잘 불렀었지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멈추지를 않아 힘듭니다. 꼭 반드시 만납시다. 그때 다시 이 노래를 불러주세요. 아이들도 모두 오라버니를 하루빨리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몸 조심하시고 힘내세요. 오라버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돌아오십시오라고 호소하는 납치 피해자 특정 실종자 가족들의 집회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지난 주말 도쿄에서는 납치 피해자 특정 실종자 가족들의 집회가 특정 실종자 문제 조사회의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일본의 바람 방송을 듣고 계시는 대부분의 청취자 여러분은 일본인 특정 실종자에 대하여 알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회를 주최한 민간단체인 특정 실종자 문제 조사회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17일에 1조 순회회담에서 김정일 총비서가 자신이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고 납치되었던 사람들 중 5분이 귀국을 하였습니다만 그 후 일본 전국 각지의 실종자들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2003년 1월에 특정 실종자 문제 조사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특정 실종자란 특정 실종자 문제 조사회가 독자로 북조선에 의한 납치 가능성이 있어 조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실종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특정 실종자 문제 조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일본 전국의 실종자를 조사한 결과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 17명 외에도 실종된 수백 명의 사람들 가운데는 북조선 당국에 의해 납치된 가능성이 있는 특정 실종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구출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민간 단체입니다. 조사회는 북조선에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특정 실종자들을 발표하고 관련 정보의 제공을 국민에게 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북조선 국내에 있는
납치 피해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구출하겠다고 하는 일본 국민의 강한 의사를 전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 대북 라디오 방송 시오카제를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지난 주말 도쿄도 지방정부 청사의 도민광장에서 열린 납치 피해자, 특정 실종자 가족들의 집회에 참석하고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 구출을 위한 일본인들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회장으로 된 광장리 주변에는 일본 전국의 납치 피해자 구출을 지원하는 수십 단체의 깃발이 걸려 있었고 광장의 바닥에는 돌아오십시오라는 의미의 대형 한문 글자가 쓰여 있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집회 주최자의 설명에 의하면 조사회는 2010년에 한 번만의 부탁이라고 도쿄 도청 앞의 도민광장에서 가족들이 호소하는 집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때로부터 13년이 지났지만 납치 피해자들의 귀국이 실현되지 못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는 가운데 피해자 가족들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돌아오십시오라고 말하기 위해 또 한 번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주최자 측의 발표에 의하면 집회에는 일본 전국 각지에서 모인 납치 피해자 특정 실종자의 약 40가족들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납치 피해자와 실종자들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집회장에 들어서는 가족들 중에는 고령으로 보이는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납치 피해자 가족과 특정 실종자 가족 그리고 지원자들이 연단해서 구출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납치 피해자 가족과 일본해로의 귀국을 실현한 납치 피해자의 비디오 메시지도 소개되었습니다. 1969년 아오모리현에서 실종된 특정 실종자 이마이 유타카 씨의 형인 특정 실종자 가족회 회장인 이마이 히데키 씨는 연설에서 가족들은 돌아왔습니다라고 귀가하는 가족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 가족의 단 하나의 소원입니다. 어떻게든 돌파구를 열고 싶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힘을 빌려주십시오. 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일본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납치 피해자 특정 실종자 가족의 집회에 참가하였습니다만 북조선에서는 상상도 못한 자유로운 집회를 체험하였습니다. 집회의 자유란 인권으로서의 자유권의 일종이며 권력적 통제와 억압을 받지 않고 국민이 자유로운 판단으로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집회의 자유는 법치국가의 일본에는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헌법에는 국가는 국민의 자유로운 집회와 결사를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민간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북조선에서의 집회는 당국의 선동용이고 국민의 자유의사를 반영한 집회라고는 좀처럼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민간단체가 인터넷이나 포스터 등을 통하여 집회의 내용을 알리고 그에 동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열의는 아주 높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 납치 피해자와 특정 실종자의 가족들이 가슴에 실종된 부모와 형제의 사진을 안고
거리를 행진하면서 구출을 위해 힘을 빌려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을 보고 북조선 당국은 피해자 가족과 일본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피해자들을 가족들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납치 피해자, 특정 실종자 가족들의 집회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해 주신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속의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 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날에 동경에서 한국 전북계 싱크탱크 연구소에서 있는 전문가들이 일본에 왔기 때문에 비공식으로 의견 교환을 좀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그 중심에는 앞으로의 이러한 관계, 누가 하면 좋은 이러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생산적인 의논을 좀 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쪽의 전문가들이 먼저 간절을 좀 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니시아티브, 주도적인 좀 역할로 역시 악화되었던 이러한 관계를 좀 많이 좀 개선을 좀 되었다. 그것은 너무 좀 기쁜 일이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좀 통해서 이름이 한 삼국 안보 협력의 좀 길이, 그것도 좀 열어나갔다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간절을 했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한국이 자기 나라 안정을 좀 지키게 하기 위해 힘으로 되는 좀 평화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역시 이런 힘으로 되는 그런 평화라고 하는 것을 좀 즉으로 좀 할 때는 일미항 삼국의 안보 협력이라는 것은 불가결이다라고 한국 쪽에서는 간접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이러한 양국 사이의 협력을 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특히 중국의 자세, 공세적인 자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러시아는 그 우크라이나에 침공하고 전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본다면, 같은 가치감을 갖고 있는 우리 한국과 일본이 공동적으로 협력해서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그것은 한국 쪽에서는 간절을 좀 했었습니다. 이런 그 같은 가치란 것을 간절하는 이야기는 이전에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거의 한국 쪽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이었기 때문에 역시 정권과
정권이 바뀌고 분위기가 많이 바꿨다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물론 역사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본다면 아직은 쉽지가 않은 것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역사 문제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를 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 관해서는 한국 전문가들이 이러한 간에 이런 협력이 어려워질 때는 그때 이름이 항 이런 삼국 협력 체제라는 것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협력 체제로서 우리가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것은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관해서 다른 관점에서도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내년이 역시 미국이 대통령 선거이고 다시 공화당 후보로서 트럼프 씨가 나오고 대통령 선거에 트럼프 씨가 다시 당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 만들었던 이름이 한 삼국 협력 체제라는 것은 아마 유지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미국 쪽에서 좀 그걸 얼수를 좀 수정하도록 할 가능성도 많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우리 일본, 한국이 양국이 좀 중심으로 역할을 좀 주구하고 삼국 제재라는 것은 어려워질 때는 우선 이러한 협력이 그것이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 쪽에서 너무 강조를 좀 했었습니다. 또 한국 쪽에 우리는 이야기에서 재미있었던 것은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 3년 반 앞으로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름이 한 삼국 안보체제나 이러한 양국의 좀 너무 좋은 관계나 그런 것은 완전히 제도화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3년 후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확고하게 이름이 한 삼국 협력 체제 이러한 양국 협력 체제라는 것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것을 좀 너무 한국 쪽에서는 간절을 좀 했었습니다. 그것은 역시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의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부정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했던 이야기라고. 그래도 3년 만에 할 수 있다고 너무 자신만만으로 얘기하는 것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